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함께 할까요? 오늘은 자동차 수리 영상은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영상은 저 혼자만의 아는 척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또 저희 시청자들, 구독자분들 정말 똑똑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정보의 공간입니다. 제가 자동차 관련된 정비업을 하면서 현장에 있기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더 많이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나 제가 가진 정보나 지식들이 모두 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기에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자, 앞으로도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간단한 정보와 또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관행과 과열입니다. 관행과 과열, 단어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과하게 열받거나 과하게 차가워지거나. 자, 자동차에는 냉각수라는 게 들어가죠. 부동액이 들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엔진의 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놈입니다. 자, 모양만 보셔도 딱 아시죠? 서머스타트라고 하죠? 또는 수온 조절기, 서머스탯, 여러 가지로 부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서머스타트. 자동차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아실 거예요. 또 자동차 쪽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알아가는 거니까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더더욱더 올바른 지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알고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책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해야죠. 제가 이 분야에 완벽한 우리나라 1등도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정보를 드리고 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에게 저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으니까요. 서머스타트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머스타트란 뭘까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굳이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따로 있으니까요. 간략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서머스타트란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하는 안쪽에 내용물이 있어요. 왁스 펠릿 재질을 이용한 형식입니다. 워터펌프 어떤 건지 아시죠? 물을 회전시키는 펌프. 워터펌프와 다들 알고 계시는 라디에이터 사이에 냉각수 통로가 워터펌프와 라디에이터 사이 냉각수 통로에 장착이 되어서 라디에이터와 워터펌프에 흐르는 물이 왔다 갔다 순환을 되겠죠. 워터펌프의 움직임을 해서 엔진부터 라디에이터 싹 계속 돌겠죠. 워터펌프에 흐르는 냉각수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냉각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행도 안 되고 과열도 안 되게끔 냉각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밸브에 또 구성이 있겠죠. 구성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 담아드리기가 어렵네요. 이 안쪽에는 메인 밸브라는 게 있고 또 이거 위에 뚜껑이죠. 요건 프레임이고요. 또 안쪽에 큰 스프링이 있어요. 요거는 메인 스프링이라는 거고요. 왁스 펠릿 재질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의 핵심인 이 안쪽에 차지 실린더라는 게 있고요. 뒷부분 되게 중요해요. 뒷부분이 바이패스 밸브라는 거예요. 바이패스 밸브. 지금 계속 소리가 들리죠? 짤깍짤깍 소리.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바로 이 소음이 나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게 달려 있구나 하는 거 외에는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의 이름은 이 부분 보이시죠? 조그만 거. 자, 이 부분의 이름은 지글 밸브라는 거예요. 지글 밸브. 자, 이 지글 밸브가 하는 역할은 엔진이 정지하면 자체의 무게가 있겠죠. 자체의 무게로 딱 아래쪽에 딱 위치하게 됩니다. 또 엔진에 또 공기가 있겠죠. 에어라고 하죠. 에어. 저희가 엔진 내의 공기는 또 이 지글 밸브와 블리드 홀 사이의 간극을 통해서 라디에이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냉각수 공급을 쉽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한 엔진이 시동이 되면 냉각수는 순환이 됩니다. 워터펌프가 계속 돌겠죠. 물펌프가. 냉각수가 순환이 되고 이 지글 밸브 는 수압에 의해 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홀 구멍을 막습니다. 위로 밀어서. 따라서 냉각수는 이 서머스타트 메인 밸브죠. 메인 밸브를 열 정도로 온도가 상승할 때까지는 라디에이터 쪽으로 흐르지가 못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시동을 거시는 순간부터 무조건 라디에이터 쪽으로 냉각수가 흘러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순환이 되면 관행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머스타트의 밸브 열 정도의 온도가 상승되기까지는 그 라디에이터로 흐르지 못합니다. 냉각수는. 여기서 또 좋은 효과가 발생하죠.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워밍업 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서머스타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이런 게 있고 이런 원리로 이런 게 된다는 것만
정도만 간략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따로 있죠. 바로 고장 유형입니다. 이 썸머 스타트가 과연 고장이 났을 때 대략 한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500원에서 5,000원대 또는 좀 더 저렴한 것도 있고요. 요 근래 나오는 차량들의 썸머 스타트는 기계적인 썸머 스타트와는 다릅니다. 제어 방식도 다르고요. 전자식 썸머 스타트를 사용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또 따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고장 유형이죠. 고장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열린 고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썸머 스타트도 열린 고착이 발생한 썸머 스타트예요. 보실까요? 공간이 뜬 게 보이시죠? 자, 열린 고착이 발생하면 썸머 스타트가 계속 열려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냉각수의 지속적인 순환으로 인해 관행이 발생합니다. 관행. 과열에 비해서 엔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관행도 자동차 엔진에는 악영향을 미치죠. 썸머 스타트의 열린 고착 시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클러스터, 계기판에 수온 게이지가 있죠. 수온 게이지 바늘이 분명히 차량이 웜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늘이 하단부에 있거나 정 가운데보다 약간 밑에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거보다 한 칸 더 밑에 있거나 그런 수온 게이지 바늘이 하단부에 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웜업할 때는 정 위치에 바늘이 있었는데 열심히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운행만 하면 바늘이 쭉 떨어져요. 근데 또 신호대기에 멈추면 또 바늘이 정 위치로 쭉 올라오고, 그런 경우는 썸머 스타트가 열린 고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또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겨울철에는 이 썸머 스타트 열린 고착 시 무언가 모르게 히터가 미지근한 느낌이 막 들어요. 예전보다 뭔가 좀 따뜻한 느낌 없는 느낌, 그리고 완전히 열린 상태로 고착이 돼버리면은 계속 냉각수가 순환이 돼서 냉각이 되기 때문에 관행이 되다 보니까는 냉각수가 따뜻해질 시간이 없겠죠. 물 순환이 계속 되니까. 그렇게 되면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썸머 스타트의 열림 고착 시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두 번째는 열린 고착이 있으면 닫힌 고착이 있겠죠. 자, 닫힌 고착은 참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닫힌 고착 시 발생하는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냉각작용이 불량하겠죠. 그로 인해서 과열이 발생하겠죠. 과열이 발생이 되면 계기판에 있는 수온계의 바늘이 상승합니다. 자, H까지 쫙 올라가겠죠.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오버히트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연기가 막 날 수가 있겠죠. 또는 호스나 라디에이터나 또는 약한 부위가 터져버릴 수도 있고요. 열에 의한 압력 발생으로 인해서.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깜빡하고 온도계가 완전히 올라간 상태에서 운행하셨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엔진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에 의한 변형이 가겠죠. 열에 의한 변형. 거의 현장에서는 과열이 발생할 차량들은 대부분이 엔진 헤드에 변형이 갑니다. 그러면 또 막대한 비용이 지출이 되겠죠. 썸머 스타트의 닫힌 불량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엔진이 과열이 되면 출력 제한도 걸리고요. 또 여름철에는 또 에어컨이 작동 제한이 또 됩니다.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가 똑똑하죠. 똑똑하기 때문에 더 큰 고장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엔진 출력도 제한시키고 에어컨도 작동도 제한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도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과열보다는 관행이 그나마 낫겠죠. 근데 얘가 과열이 될지 관행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은 현장에서는 과열보다 과냉의 경우가 조금 더,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썸머 스타트에 이 안에 이제 고무가 들어가요. 고무 재질이 열렸다 닫혔다를 무한 반복하겠죠. 그러니까 제 경험상 열린 고착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 고무 패킹이 이 고무 패킹이 딱 삐뚤어져서 닫히지가 않아요. 딱 걸려있어요. 그러면 그 틈새로 냉각수가 순환이 막 되겠죠. 엔진 안에서 막 워터펌프의 힘으로 막 돌아야 될 때 요게 딱 열려버리면 또 계속 냉각수가 순환이 됨으로써 관행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썸머 스타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제 정보보다는 외국 영상 쪽에 정말 멋있게 그걸 뭐라고 하죠? 컴퓨터 그래픽 헤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말 이해가 잘 가게끔 만드는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참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타자기 세대라서 컴퓨터가 조금 불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편집도 잘 못하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저희 센스도 부족하고 뭔가 이쁘게 꾸미는 것도 잘 못하고 다른 자동차 관련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부족해요. 창피해요 진짜. 이쁘게 할 줄 모르고 편집할 줄도 모르고 정말 부족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썸머 스타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종종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디젤 흡기 클리닝에 대한 진실과 거짓, 디젤 흡기 클리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썸머 스타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제트와 쇼미더머니와 카메라의 이야기가 재밌게 느껴지신다면 항상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감사합니다.